자, 19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세를 간단하게만 마무리 정리하고 일단 짧게 끝내고 그 다음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따로 제가 녹음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19세는 짧게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설의 갈래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길이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꽤 길어요. 실제로 읽어보면. 선생님 읽은 지가 꽤 오래되긴 했는데, 책 한 권,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한두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단편 소설이라고 하죠. 근데 책 한 권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며칠 걸리죠. 그렇게 이제 좀 길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긴 거, 그런 소설을 우리가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드네. 장편 소설, 길이가 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단 길이상으로 봤을 때 장편 소설이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어떤 그 청소년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다룬 그런 소설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성장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 소설.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성격을 보면 일단은 실제 작가의 실제 삶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여기 작가인 이순원 씨가 실제로 강원도가 고향이고, 지금도 그 부모님이 다 강원도에 계시고, 이순원 씨도 강원도에 무슨 올레길 같은 거,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강원도에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순원 씨가 농사도 청소년기에 지어봤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성격을 자전적이다. 그렇게 앞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소설을 읽다 보면 여기에 이제 농사 짓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실제 농사를 작가가 지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도 이 소설이 자전적인 성격이 있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전 세계적인 어떤 소설가의 유행이 또 어떤 과거에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토대로 해서 소설가로 변신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출신의 작가가 법정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의사 출신의 작가가 뭐 의료 관련한 그런 뭐 전염병에 관련한 그런 소설을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가의 실제 삶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자전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소설가가 아니라 주인공인 정수라는 인물을 보면 실제 이제 작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까? 아니면 막 대단한 인물로 나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리석게도 보이고 막 고집쟁이처럼 보이고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그 정수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미화하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치장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어리석으면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걸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설의 성격을 고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자전적인 소설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과거에 자신의 청소년기를 돌아보고 있다. 그래서 회고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시점은 뭐 앞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라는 인물이 정수고, 이 나가 주인공이고,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대체로 어떤 성격의 소설이 많이 나온다. 고백적인 성격의 소설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점에 대한 것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소설은 한 인물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소설이든 영화든지 간에 대체로 물론 한 명이 이제 주인공인 경우가 있더라도 그 부수적인 인물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또 하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건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플롯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막 서로 얽히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편 소설일 경우엔 더 그런데 이 소설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한 인물의 성장 과정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건의 진행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단 한 번도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시간은 있을 수 없죠.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죠. 근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정말 엄정하게 정말 1분 1초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과거로 시간이 돌아가기도 해요. 가장 흔한 방법이 뭐 한 인물이 갑자기 가만히 이제 있습니다. 이따가 막 눈을 감는다든가 그러면서 그 인물의 과거의 사건들이 막 나오죠. 때로는 그 인물의 어린 시절의 모습도 막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사건들을 막 보여줍니다. 장면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지만 소설이라든가 극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구성을 우리가 무슨 구성이라고 하냐면 이런 구성을 무슨적 구성이라고 할까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역순행적 구성.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9세라는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 나오나요? 자, 헷갈립니까? 이 소설의 주된 시간적인 배경은 이 정수라는 인물의 청소년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뭐
초등학교 때 이야기라든가 뭐 자기 유년기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은 없습니다. 만약 역순행적 구성이 되려면 뭐 초등학교 때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이야기가 뭐 한두 장 정도는 최소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건의 진행이 역순행적인 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건의 진행이 순차적이다. 순차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주제는 뭐냐? 주제를 우리가 잡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소년, 뭐 방황, 꿈,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장입니다. 성장. 이 주인공이 성장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성장을 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보통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과는 좀 다릅니다. 이 소년은 고등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농사도 짓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 자, 그래서 방황을 통한 성장. 방황을 하다 보니까 얘가 깨달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통한 성장이다라고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방황을 한 겁니까? 여기에서 주인공 한 소년의 무엇 때문에 방황을 한 겁니까? 꿈 때문에 방황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소년의 꿈과 방황을 통한 성장,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의 소설을 다 정리를 할게요. 뒷부분에 보면 학습활동이 있는데, 학습활동은 선생님이 이 본문을 다루면서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세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그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